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인사는 좀 어색하네요. 어색하게.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 또 주식 상부 상조고요. 또 팀장님도 좀 스케줄, 개인 스케줄이 바쁘셨고 네. 저도 좀 그런 스케줄이 있어서 네. 오랜만에 2주 만에 찍는데 네. 근데 2주 만에 찍는 만큼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속 가격들이 네.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도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구리 가격도 네. 많이 떨어졌고 뭐 보니까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을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게 막 시장에서는 뭐 한때 막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다고 하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막 그렇다 했는데 뭐 최근에 막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뭐 있을 만한 게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커머디티 상품 수급 이게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 수 있다 이게 제일 크고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네. 이런 이제 뭐 산업 개발을 많이 하는 쪽에 영향을 받는데 중국도 우리가 약간 봉쇄도 있었고 뭐 달러화 네. 오르면서 이제 구매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달러 관련해서 같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달러가 오를수록 물건 그렇죠. 살 때 구매력이 코스트가 떨어지죠. 느니까 구매를 그렇죠.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보이고요. 약간 굳이 차이를 얘기하면 저희가 컨텐츠로 원유도 한번 얘기했는데 네. 원유는 공급망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러시아 쉽게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구리 쪽은 공급망 이슈는 지금은 풀렸군요. 조금 덜 하고 재고 관련 이슈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약간 그러면 추세적으로 이제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리바운딩을 해서 또 약간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지 일단 지금 상태로는 뭐 다시 리바운딩해서 올라갈 뭐 소재는 좀 적은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또 LM이라고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가 얼마 전에 또 갔다 오셨잖아요. 구리 진짜?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메인인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려면 거래가 많이 사줘야 터지면서 되니까. 가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저희 리테일 고객들 해외 선물 그러니까 뭐 네. 구리 말고도 하는 분들도 변동은 이제 좀 늘었어요. 최근에 가격 변동은 많이 늘었지만 투심은 좀 안 좋은 느낌? 지금 바로 투자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누구나. 주식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렇게 확 꼬라지면 이제 저가 매수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지금 저가 매수를 벌써 한 4번이나 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그럴 벌써 그걸 거면은 4번이나 깼으니까. 오히려 캐시파워를 들고 있다가 더 최적의 타이밍을 노린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마켓이 그런 타이밍을 줄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이렇게 방심했을 때 또 올릴 또 수도 올릴 있으니까. 수도 네.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심이 좀 얼어붙은 부분 또 그다음 아까 얘기드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는 그렇죠. 의견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는 올리고 주가는 조금 내려야 되는 환경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주가로 인해 이제 돈이 많아진 사람들을 돈을 줄여서 그렇죠, 그렇죠. 시장에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단기간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녹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장기는 좀 더 봐야죠. 뭐 결국은 인플레를 잡으면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해외 선물을 직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가격을 단기적으로 네. 대충 이제 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ETF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ETF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만약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 뭐 구리 같은 거를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그래도 저점 수준이다. 아니면 아니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좀 더 기다리셔라. 어떤 개인적으로 ETF 장기 투자는 저는 비추. 그렇습니까? 왜냐면- 역시 해외 선물을 해야 된다. 왜냐면 네. 그냥 단순 논리로 코스트를 봤을 때 해외 선물은 장기 투자할 때 그 드는 코스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만기 롤오버 코스트랑 수수료 이거뿐이고 ETF는 뭐가 단점이냐면 그 이면에 이제 ETF 운영을 하는 그렇죠. 운영 수수료도 있고. 운영할 때 걔네도 롤오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선물 투자를 하나, 그쪽에서 하나 롤오버 코스트라는 똑같다. 거는 어느 부분 비슷하고 운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이런 코스트보다 퍼포먼스가 확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굳이 ETF를 지금 장기 담지 투자할 필요 말고 없겠나. 선물을 보고 ETF를 담을 때 오히려 이렇게 과한 액션이 나올 때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이제 과한 액션 나올 때 처음에 수익 확 내놓고 네. 장기로 가져가면은 그 잠식되는 코스트가 의미가 있는데 뭐 코스트를 계속 내면서 내면서 가야 되니까. 장기로 봤을 때 추세가 확실하냐 그러면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불확실성이 더 줄여진 시점 아니면 저는 ETF는 좀 관망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관점 때문에 최근에 투심이 이제 얼어붙은 거죠. 아, 이게 이도 좀 그렇고 이것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뭐 상품 시장들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지금 방향성을 좀 모르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또 방향성은 또 하방으로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매수에 대한 좀 이렇게 수급이나 유동성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시점에는 약간 단기성 투자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성 투자할 때는 비중은 높지 않게. 그래서 뭐 투자의 수익은 추gun하지만 네. 리스크는 최소화한다. 이게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금속의 전망 그렇고 네. 이제 우리 또 팀장님이 또 궁금한 주식 이야기. 아, 그러고 보니까 요새 새로운 말을 배웠거든요. 반려주식이라고. 제가 반려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를 제가 샀다가 다 정리하고 네. 뭐 한 몇 주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들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보는데 내려왔을 때 매입하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가자니 애매한데 개인적인 느낌은 반도체 수급이 안 좋았잖아요. 네. 풀릴 것 같거든요. 딱히 근거는 없는데 느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리면은 약간 주가도 호전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메인주 말고 네. 그 반도체에 납품하는 네. 후방 왜 업체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사실 반도체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속을 끓이고 있는 거죠. 반도체 좋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5G도 그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이제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근데 안 좋은 이유는 뭐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이제 작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2020년, 2021년 그러면 이제 PC도 많이 바꿨고 그다음 노트북도 많이 바꾸면서 그때 이제 한 번에 쫙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아 이제는 살 만큼 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 PC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치가 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는 인치가 큰 건데 대체적으로 8인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공정화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제 선단 공정이라서 최근 미세화 공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정 쪽이 좀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8인치 공정은 투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반도체 시장,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확 열리니까 그걸 따라가지를 못했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이제 공급망 쪽이 좀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셧다운 된 거에 따른 또 이제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텔이 원래는 그 신제품 이제 그 CPU를 발표를 좀 앞당기려고 했는데 이게 좀 지연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인텔의 어찌 보면 이제 신제품이 또 지연된다는 것 자체는 또 이제 PC 수요를 또 부진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내년 한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내가 단기에 당장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섹터를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섹터로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좀 묻어놓고 한 1년 정도를 내가 한번 투자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간이라면 반도체는 괜찮다. 다만 저도 팀장님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할 바에는 오히려 그쪽에 들어가는 후방 업체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후방 업체 중에 어떤 것들이 유망할까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 업종보다는 소재 업종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 업종 중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미세화 공정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D램 쪽에서도 공정이 또 전환되는 공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또 파운드리 투자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특수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수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어쨌든 핵심적인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하나 머티리얼즈니까 소재 업종 중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주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노공업도 좀 좋아합니다. 네, 그게 이제 비메모리 쪽에 검사를 하는 이제 검사할 때 쓰는 이제 부품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ISC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ISC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것도 좋은데 이제 리노공업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리노공업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비 업종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장비 업종이 제일 많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공급망이 안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요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증설을 하는 쪽이 나온다란 말이죠. 그러면 좀 장비 업종들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럴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좀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아비코 전자.
네, 요렇게 한 3종목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보니까 뭐 메인 업종이 있지만 연계 산업에 대한 네. 업종들도 또 되게 공부해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장은 반도체는 이제 아니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재 업종, 그다음에 부품 업종, 장비 업종들 괜찮게 볼 만하고요. 아, 그리고 미국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도 지금 괜찮다. 물론 엔비디아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블 테크놀로지, 요런 이제 이 이름이 예쁘네요. 예, 마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도 괜찮다. 이거 뭐 이때 아니면 저는 언제 사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쪽 이들 기업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그런 업종들 외국 주식,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또 이제 주식 상복산전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